그레이그리스트민의 전체적인 지금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모회사인 안드레아 플러스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강준배 바리스타입니다. 강준배 바리스타님이 처음에 커피를 시작을 하실 때는 소소하게 알바생으로서 시작을 했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봤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변화시킨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근데 계기라기보다는 저는 그 커피를 좋아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냥 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어쨌든 일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괜찮을까 하다가 그때 시기가 맞물렸던 게 그 커피 플레이스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연찮게 시작을 한 게 이제 지금까지도 네, 한창 이제 바리스타 열풍이 불었었던 시절. 자격증도 그때는 좀 엄청나게 집중을 많이 했던 시기여서 근데 딱 그때 시기였어요. 최근까지 바리스타 교육이랑 심사위원으로서 코치도 진행을 하시고 심사도 진행을 하시는데 그럴 때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조금 바뀌었던 건 저도 대회를 준비할 때는 그 전체적인 트렌드 과연 지금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과연 무엇일까를 좀 많이 보고 그걸 가지고 조금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너의 철학 그러니까 너가 이 커피를 고집스럽게 하는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코치를 할 때도 너의 이야기를 조금 많이 담아라 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심사를 할 때도 만약에 그 선수들이 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과연 자기가 어느 이야기를 가지고 나한테 커피를 서비스를 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많이 보려고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노력, 성실 이런 쪽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능력은 근데 뭐야 능력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노력이랑 성실이 없으면은 그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을 못 해줄 것 같아요. 나 능력 있어. 근데 그거를 증명하려면은 성실히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노력이랑 성실이 일단은 가장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부터도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 뽑을 때 가장 중요시 봤던 것도 근태적인 부분.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하고. 또 2017년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이 되셨잖아요. 그 해에도 한국이 개최국이어서 개최국의 대표로서 나가셨는데 뭔가 그때 소감이 있을까요? 일단 부담이 엄청 컸어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처음 열리는 한국 대회였으니까. 그리고 한국 대회가 그 코엑스 카페쇼에서 진행했었을 때 카페쇼가 그러니까 작게 안 하잖아요. 또 엄청 크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심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컸었고 그냥 15만 명 이상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세계대회를 3-4번 직접 가서 봤거든요. 다른 나라에. 근데 제가 봤던 나라들 중에서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었죠.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어떻게든 세계 1위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전에 인터뷰를 봤던 게 3년 안에 다시 대회를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영상을 봤어요. 18년에 찍으셨던 영상인데 딱 내년이 3년째가 되더라고요. 그 목표는 아직도 유효하신 건가요?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건 맞는데 제가 섣불리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지금의 트렌드도 봐야 되거든요. 지금의 스페셜티 커피의 트렌드랑 조금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내가 고집하고자 하는 그 커피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조금 더 글로벌하게
조금 표현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이 끝이 되면은 아마 바로 다시 준비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아무래도 요즘 이 WBC 쪽이 퍼포먼스도 굉장히 많아고 그쵸. 정말 비주얼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되게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게 변하는 것 같아요. 2, 3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고 좋은 커피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중점이 되는데 요즘 워낙에 많다 보니까 창의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작년 같은 경우는 조조 바리스타가 네네. 창의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게 대회마다 약간의 이제 시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스페셜티 커피의 본질을 다루고 스페셜티 커피가 어떤 커피다라는 부분을 스페셜한 바리스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는 분명 스페셜티 커피의 본질은 저는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데 네. 본질은 아직은 서비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다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스페셜티 커피의 그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은 그렇죠. 커피 자체, 네. 커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의 맛. 그러니까 그 위주. 저희는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페셜티 커피를 정점을 못 찍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바리스타랑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분명 언급이 제 3의 물결에 돼 있었는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 우리나라 시장대로 흘러가고. 찾아보기 어려운 그쵸. 어떤 트렌드가 되는 것 근데 여기에 그 막 서비스라든지 퍼포먼스가 들어가기엔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같아요. 돼요. 내가 정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섣불리 대회를 안 나가려고 하는 게 그 부분이랑 지금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르니까. 맞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인스타를 보면은 감성적인 이야기라든지 영화 이용들도 많이 하는데 평소에 영화 감상이나 이런 문화 체험 이런 거 되게 즐기시나요? 제가 옛날 영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OCN이라든지 이런 네. TV를 보면 옛날 영화를 이렇게 많이 틀어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영화 대사를 들어보면 와, 참 기억에 남게 많은 말들을 해주는구나라는 부분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의 그런 스토리라든지 그런 대사들을 아니면 또 책의 그런 구절들을 보고 조금 저한테 많이 조금 이렇게 힘을 얻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인용을 조금 많이 하려고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부분들을 조금 같이 약간 내 인스타를 좀 같이 보는 사람들이 좀 같이 와 오늘 하루 이런 말로 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 하려고 제가 좀 인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것도 좀 개인적인데 네네. 바리스타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고유 명사로 지금까지 계속 온 거잖아요. 근데 바리스타를 다른 단어로 비유를 하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커피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리스타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제조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좀 많이 국한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게 싫었거든. 그래서 예전에 이거 오픈했을 때도 몇몇 인터뷰를 했었을 때 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바리스타는 커피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카페 문화를 만드는 사람은 바리스타밖에 없어요. 누가 만들겠어요?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직접 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흉내내는 거고 이런 게 유행이니까 이거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오래 간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이태리 커피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태리 커피의 문화를 좋아하는 건 100년의 카페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100년 지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리스타라는 단어를
한다면은 커피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지 않을까.